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가정학과 박효진입니다. 오늘은 두 분 교수님 모시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지키면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도희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많은 골다공증 환자분들 그리고 골다공증을 진단받진 않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진입니다. 저는 이제 건강검진 그리고 가정의학과 진료를 자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앓고 있는 환자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은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 일상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그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되묻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물론 골밀도가 너무 낮고 이제 전체적으로 노쇠해서 정말 움직이는 것조차 위험이 되시는 분들은 운동이 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는 움직이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골다공증은 골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 골절이 되는 것은 일단 넘어지면 골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골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골절되는 분들은 보면 이 뭐 근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동으로 통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일수록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진 교수님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줌으로써 그 운동이 정말 필요하구나. 운동을 꼭 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환자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환자분들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네,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잘 안 걷습니다.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일단은 밖에 나가셔서 이제 체중 부하가 이제 실리는 그런 운동을 잘 하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 걷는 거부터 이제 잘 하시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먹는 것도 좀 잘 먹고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드시면서 이제 걷는 운동부터 잘 하시도록 권하는 편입니다. 사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대개는 고령이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만 좀 전혀 활동하지 않고 누워 계시면 근육이 많이 빠진다든지 다시 거동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이렇게 거동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고령의 환자분들께 좀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설명해 주시나요? 진료실에서. 네, 일단은 환자분 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곳에 사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뭐 좋아하는 거나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걸 들어보고, 그런데 맞춰서 저는 개인에 맞춰서 이제 그 조언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을 좋아하신다 이러면 밖에 나가서 걸으시라 말씀드리고, 나는 뭔가 음악을 좋아한다 하면은 음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런 추천드리는 것처럼 사실 개인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운동 그러면은 약간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해 그러면 한 막 몇 시간, 막 30분, 40분 이렇게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계셔서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아침 먹고 또는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편안하게 이제 나가서 한 10분 정도 걷고 오세요라고 이제 말을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장기간이 아니라 짧게 걸어도 좋으니까 나가서 좀 걷고 오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분이 또 알아서 처음에는 전혀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러면 10분 정도 좀 걸었어요. 그러면 또 완전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30분, 40분 이렇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환자분의 이제 동기를 해주면서 운동을 하게끔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골밀도가 낮은 분들은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활발한 신체 활동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운동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낙상이나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뭐 잘 넘어질 수 있는 높은 높이에서 뭐 떨어지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격한 그 위치 변경이나 자세 변경이 필요한 그런 운동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요가나 필라테스 요즘 여자분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운동에서도 이제 동작을 격하게 바꾸는 행위라든가 뭐 허리를 많이 숙인다든가 이런 행위는 조금 피하시도록 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하는 행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칭을 해도요, 허리를 너무 굽히거나 이제 내가 뭔가 물건이 떨어져서 줍어야 돼 그러면서 확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갑자기 요추 압박 골절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 인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심이 이제 복부에 좀 약간 힘을 줘서 이제 이게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환자들 중에서는 등산해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미끄러움, 이제 내리막이 이제 많은 그런 곳이라던가 이제 돌이 많은 곳,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특히 근력 운동 하시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이제 무거운 뭐 그 역기라든지 뭐 아령을 들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본인의 어떤 그런 운동의 수준을 좀 잘 알고 계셔야 갑자기 이렇게 높은 부하를 이렇게 들게 되면, 특히 요추 골밀도가 많이 낮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적절히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뭐 복대를 차고 하신다든지,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겨울 추우니까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나가지 마시고 꼭 내 발에 잘 맞는 운동화 같은 거 신고 나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또 환자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먹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골다공증의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고령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 시기 조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교육을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칼슘하고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영양제 드시는 분도 많고 한데, 사실 칼슘이 이제 그 복합제를 드시는 분은 칼슘이 변비나 뭐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칼슘은 보통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도록 하고, 비타민 D만 보충제를 따로 챙기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타민 D도 이제 드시지 않아도 햇빛을 받아도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도 중요시 여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단 치료제는 될 수가 없고 치료제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부스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환자분인데, 일단은 이제 칼슘 약을 이제 먹을 것을 권했었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자기는 약 먹는 거 싫다 해서 거절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열심히 음식 섭취를 잘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년 뒤에 이제 환자의 그 상태를 다시 검사를 해서 이제 보니까 너무 좋아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환자분이 되게 많이 자기가 신경 써서 이것저것 잘 챙겨 먹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골다공증이 심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대로 냅뒀으면은 이제 충분히 더 심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환자분이 자기를 잘 인지하고 먹는 것과 운동을 잘 해줬을 때에 좋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비타민 D를 따로 챙겨 드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5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 엄마는 이제 야외에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햇빛으로 비타민 D가 생성될 수 있으니까 야외 운동 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 드실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하실 점은 환자분들께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꼭 식사를 잘 하시고 식후에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칼슘제가 같이 섞인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도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화불량이나 좀 속이 거북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식사 후에 드시면 좀 복용하는데 좀 수월하게 복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골다공증의 특성상 이제 고령인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심혈관 질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칼슘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 보고 환자가 이제 꼭 섭취해야 될 필요한 이제 영양제를 이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일상생활 관리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입원을 하신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분들께서 병실에서 화장실을 가시려고 하다가 낙상하는 경우를 예전에 전공의 때 노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령의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 낙상의 위험성은 정말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분들께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을 또 말하게 되는데 사실 낙상이라는 게 근력 부족으로 생기는 분 되게 많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지만 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거, 근력이나 이런 거 키우는 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밝은 환경에서 움직이시기, 그리고 격한 움직임 하지 않으시기, 그리고 동선 항상 유지하시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이제 주변 환경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자주 다니는 곳,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집안에 결국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끄러운 매트가 있으면 이제 제거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밤중에 이제 많이 화장실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동선이 이제 뚜렷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물건들이 막 있으면 이제 그게 보이지 않아서 잘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제 머리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밑에 이제 바닥에 있는 그 물건들은 다 이렇게 치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력이나 이제 청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또한 이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많이 복용하시죠. 근데 그 약 중에서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이제 확인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낙상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이제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노인 환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으시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중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작용으로 어지러움이라든지 혹은 졸림, 부작용이 있는 약들을 드시거나 또 저녁에 수면제, 진정제 드시는 노인 환자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려고 하면 꽈당하고 넘어진다든지,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나 다른 허리 골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이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낙상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낙상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골밀도, 낮은 골밀도는 아닐지 사전에 골다공증을 미리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에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 주의하셔야 할 만한 그런 점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환자분들께 강조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골다공증은 조기 진단, 그리고 그 개인적인 맞춤형 순차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기 진단하시고, 아니면은 골다공증이 아니라도 현재 내 골 상태가 어떤가 파악을 하시고
맞는 치료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절 예방 시작합시다. 저는 이제 골다공증도 하나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라던가 이제 먹는 습관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변화를 줘도 이제 금방 이제 골절이나 그런 것들도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이야기가 골다공증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